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뒷이야기들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파의 흔적을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부 홍성욱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하나의 기사가 쓰여지고 반짝 주목을 받고 나면 잊히기 십상이죠. 홍성욱 기자는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17년부터 무려 5년간 이 친일파의 잔재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 기자의 끈질김은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지난 5년간의 수많은 취재 뒷이야기, 오늘 출연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취재 뒷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전국부 홍성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부 춘천지국에서 또 한 분의 손님이 이렇게 에필로그 Y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전에 지환 기자님이 저희 에필로그 Y에 먼저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뭐 보셨었나요? 선배 방송 출연한 거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지환 선배가 혹시 먼저 출연한 사람으로서 꿀팁 같은 거 좀 전수를 안 해주셨나요? 꿀팁은 원고를 준비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다 비우고 왔는데요. 네. 선배 방송한 걸 좀 봤는데 굉장히 좀 낯설어서 평상시에 보던 선배 모습이 아니라서. 평상시는 어떤 모습인데요? 평상시에는 좀 과묵하세요. 되게 저희 방송에 좀 친절하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밝으시고 많이 웃으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전 술 드시고 온 줄 알았어요. 아주 딴판의 모습이었다. 네네, 그렇죠. 네. 되게 이렇게 좀 친하신 그런 선후배 사이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친하진 않습니다. 저희 이제 비즈니스 관계. 지환 선배한테 뭐 이렇게 후배로서 그래도 담고 싶은 점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으세요? 이거 뭐 방송이니까 정말 솔직하게 선배의 출중한 외모와 훌륭한 인성을 담고 싶습니다. 너무 방송용으로 짜여진 각본으로 준비하신 것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정론직필이 제 모토라 정말 있는 그대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친하신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기사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취재하신 기사를 좀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민성기 가옥 관련 취재를 지난 2017년부터 좀 해오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처음 취재를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먼저. 처음엔 지인의 제보로, 간단한 제보로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친일파거든요. 그 경술국치의 주역이기도 한 민영이의 무덤인데요.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전 좀 궁금한 게 이게 이렇게 뭐 지인의 제보도 있었지만 모르고 있으면 그냥 지나칠 곳이고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좀 취재를 하게 되셨는지 좀 그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제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친일과 관련된 행적이 제대로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문화재를 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제보를 받고 그 현장을 갔을 때 마을 주민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주변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문화재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혹시 아니?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에도 민영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문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집을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문화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17년에 이제 보도를 처음 시작해서 이후에 보니까 후속 보도도 계속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바꾸고자 했는데 후속 보도를 할 만큼 바뀌지가 않았었잖아요. 네. 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짜증나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정말 많이 답답했는데요. 우리가 뭐 민원 사항이 있어서 공무원들한 이제 시청이나 뭐 구청에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담당자랑 통화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취재할 때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지정한 곳이 강원도예요. 강원도 문화재관리위원회라고 있어서 강원도에 전화를 했더니 지정은 한 거는 우리가 맞는데 관리는 춘천시가 하고 있다. 그 춘천시에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춘천시의 담당 부서의 담당자를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춘천시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라 이건 처음 지정할 때부터 잘못된 건데
지정을 한 강원도 쪽에 좀 물어보시라. 이게 서로 책임 이렇게. 떠넘기기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문화재청도 똑같았어요. 이거는 그 지방문화재라서 그뭐 강원도나 춘천시에 좀 물어봐야 된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화재를 그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거는 춘천시의 책임이라 문의를 하고 뭐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뭐 제대로 된 확실한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도요? 지금까지도. 네. 계속해서 이제 전화도 하시고 보도도 나가고 그러면 좀 변화가 있을 법도 한데 이게 변화되기가 좀 어렵긴 한가 봐요. 뭔가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문화재 그 지정을 취소한다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민간인의 소유의 문화재라면 그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요. 근데 안내판을 설치하는 그 땅이 민영희 자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유재산인 거네요. 내 땅에 조상의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는 듯한 그 안내판을 설치하기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이 춘천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내판도 쉽게 바꿀 수가 없다. 네. 그럼 아직까지도 안내판은 설치가 되지 않은 건가요? 3월에 다시 이제 좀 그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 안내판을 교체한다고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안내판 언제쯤 바꾸냐 그랬더니 조용히 그 담당자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내판 교체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네. 드디어 내가 이렇게 계속 기사를 썼는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후배 촬영 기자랑 같이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안내판이 정말 이쁘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세련되게 2022년식으로. 근데 이제 그 민영이란 석자가 들어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영이 이런 단어 대신에 조선 후기의 정치인이자 관료 민영이의 무덤을 지키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가옥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 안내문을 보고 이 친일파 민영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바꾸는 것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시 또 기사를 썼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왜 저희 취재 파일 취재하신 부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은 Y 파일 있잖아요. 여기서 좀 가져왔는데 안내판을 교체했으니까 이게 마지막 기사인가요? 라고 이제 그쪽에서 물어보셨겠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이 친일파를 친일파로 부를 때까지 말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 내용을 전해 들었어요. 계속해서 그럼 이 부분 후속 보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나타내신 거죠? 사실 그 문구는 저희 이제 제가 기사를 쓰면 저희 이제 존경하는 선배가 데스킹을 봐주시는데 네, 이쁘게 잘 이렇게 고쳐주신 거고요. 명언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좀 존경합니다, 선배. 그럼 이 부분의 이 후속 보도는 계속해서 저희가 좀 시청자 입장으로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할 거고요. 지금 어쨌든 친일파라고 기록을 못 해놨어요. 네. 거기에 친일파 민영이라고 적힐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취재하고 계속 기사를 쓸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좀 더 들여다보고 이렇게 깊게 취재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 기자가 기사를 쓸 때 기념일에 맞춰서 기사를 많이 쓰거든요. 시의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광복절에 맞춰서 이런 기획 기사를 냈고 또 3.1절에 맞춰서 이런 기사를 냈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2020년, 21년 폭설 취재 때문에 3.1절에 원래 기획했던 이 친일 관련 아이템을 기사를 쓰지 못했어요. 8.15 광복절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맞춰서 써야 되나? 이 생각을 했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또 내년 3.1절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언제든 그냥 확인되면 쓰면 되는 일인데 이 시일성이라는 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또 많은 사람들한테는 또 잊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친일파의 자손들이 가장 바라는 건 조용히 잊혀지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바람대로 조용히 잊혀지기 때문에 얼마나 더 깊게 취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관련 기사는 계속 쓰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잊혀지지 않고 친일 행위를 잘 기록해서 아픈 부분이라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끈질긴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후속 기사 보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